안녕하십니까. 중앙소방안전학원 원장 박래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게 되는 계산기는 물론 이렇게 계산기 종류도 많이 다양하겠지만 주로 지금 우리 전기나 소방 기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시오의 FX570ES 이 모델이죠.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이 계산기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일러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계산기가 아닌 다른 계산기도 사용법은 공학용 계산기이고 대부분 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계산기는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써본 여러 가지 계산기들 중에서 가장 소방 공부할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2만 원 넘지 않는 만원대 가격이죠.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비해서 기능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꼭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계산기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다 보면 다른 모델을 구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라 하더라도 카시오에서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뒤에 ES 여기가 이렇게 보실까요? ES라고 써진 게 좋습니다. MS라고 써진 MS인가? 다르게 써진 것들은요, 분수 기능을 갖지 않았어요. 여기는 분수를 마치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몇 분의 몇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얘는 똑같이 분수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꼭 이 기능을 쓰시는 것이 무척 유리합니다. 먼저 계산기를 켜는 법, 켜고 끄고부터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켤 때는 여기 온 버튼이 있고요. 온 버튼이 자, 먼저 켜보겠습니다. 온을 누르면 계산기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커서가 껌뻑껌뻑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켜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끄는 방법은요. 계산기를 끌 때는 먼저 AC 위에가 오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AC는 원래 all clean을 해가지고 전체 지운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 경우는 지금 오프를 눌러야 될 때는 AC를 바로 누르지 마시고 왼쪽 상단에 이 쉬프트 있죠. 쉬프트를 먼저 누르시고 이거 누르시고 나서 AC를 누르면 AC가 먹는 게 아니고 오프가 먹게 되죠. AC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켜고 끄시면 되고요. 끄는 거는 자동으로 10분 정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또 꺼지게 됩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져 가지고 못 쓰게 되면 어떡하나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정말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몇 년째 써도 배터리가 다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배터리가 좀 불량했던지 또는 너무 많이 사용을 했던지 얘가 지금 빨리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얘를 참 이렇게 벗기는 것부터 하셔야 되죠.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쭉 밀어주면 이렇게 쭉 밀어주기는 빠지고 끼울 때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짝 이렇게 소리가 나게 끼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게 되면 나사가 몇 개 있습니다. 뒷면 나사를 하나, 둘, 셋, 6개를 풀게 되면 카버가 벗겨지고 그리고 나면 이곳에 그 AA라고 들어가요. 우리 그 리모컨 등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그런 배터리가 있는데요. 그 배터리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아주 수명이 길고요. 간단합니다. 교체하는 법도 간단하고 그 동전처럼 생긴 수원 전지가 아니에요. AA 배터리든가 이렇게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그런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온오프 말고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지 않습니까? 사칙 연산이 여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식을 쓰듯이 45 곱하기 6 식을 쓰듯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는 하면 바로 답이 이곳에 나오게 되죠.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네, 지우게 될 때는 언제나 이렇게 A, C를 눌러서 지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45인데 잘못 눌러고 46을 눌러버렸어요. 46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6자를 지우고 5자로 바꾸고 싶어요. 6자를 지우고 5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자, 이 커서를 6자 뒤로 옮겨 놓습니다. 6자 뒤로 옮기는 방법은 여기에, 십자 모양의 화살표 방향키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키를 왼쪽으로 서서 움직여 주시면 커서가 가는 거죠. 6자 뒤에까지 왔을 때 딜리트 하게 되면 컴퓨터의 백스페이스하고 똑같이 왼쪽으로 지워줍니다. 6 뒤에서 딜리트 이렇게 지워주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뭐 쓰고 싶은 글자를 뭐 3 한다랄지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글자로 또 지우고 얼마든지 이렇게 9 한다랄지 이렇게 지우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는 하시면 되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나누기 3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답이 3분의 10 분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분수로 보일 때는 소수로 보고 싶다. 소수로 보고 싶을 때는 여기 보이죠? SD 이게 소스 원본으로 보는 거 데시멀 소수로 보기 소수 이게 원본 보기 소수 보기 이게 원래 숫자인데 소수로 보게 되면 이걸 눌러보면 3.3333 이렇게 정확한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지 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분수로 보려면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분수와 소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소수로 고정시켜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안타깝게도 이 계산기는 그런 기능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수의 경우는 답이 분수로 나오게 되는데 소수로 보시고 있다면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쭉 계산을 하다 보면 조금 직전에 계산을 했던 거, 또 그 전에 계산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계산으로 그슬 올라가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슬 올라가 보시거나 하는 방법은 이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방향키를 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방향키를 위로 올라가면 조금 전에 했던 49 곱하기 3 또 한번 올려보면 이렇게 또 올려보면 그동안 했던 계산들이 다 끝났네요. 이거 마지막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동안의 계산이 싹 올라오게 되고요. 또 AC 누르고 또 언제나 5 곱하기 7은 이렇게 하면 또 마지막 계산뿐만이 아니라 또 위의 것을 얼마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걸 지울 때요. 이걸 지울 때 5 곱하기 7을 해가지고 지울 때 AC로 지우지를 않고 ON을 눌러서 지우면 이 ON을 눌러도 지울 수는 있거든요. 이 ON을 눌러서 지우게 된다 하면 이것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산을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싹 지우게 됩니다. ON을 지우게 되면 다 지워진다. AC는 종전의 계산만 깨끗하게 지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다 지워졌다는 뜻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화살표가 안 나타납니다. 화살표가 나타난다는 것은 종전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45 곱하기 9 이렇게 는. 자, 지우고 6 곱하기 3 는. 또 지우고 7 곱하기 8 는. 이렇게 여러 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7 곱하기 8이 아니라 9다. 7 곱하기 9다면 화살표를 다시 왼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일단 8을 지우고 9로 바꿔 쓰면 되잖아요. 바꿔 쓰고 는. 이렇게 하시면 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산 63뿐만이 아니라 쭉 이렇게 그전의 계산들이 다 화살표로 올라가 보면 위로 누르기 버튼을 이용해서 화살표 올라가 보면 그전에 그 계산했던 것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AC를 누르게 되면 자, 지우고 이제 마지막 계산만 남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계산을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을 다 하고 깨끗한
지금까지 계산 다 없어지고 깨끗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on, off, delete 이런 거 아시겠고요. 파이를 사용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3파이 나누기 5. 이걸 이제 이것을 분수 이걸로 쓸까요? 이것을 분수 3파이 나누기 5 이렇게 분수식을 써서 그대로 한번 여기다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분수를 쓰시면 돼요. 분수를 표시를 하고 그러면 2층짜리 분수가 나타나면서 분자 쪽에서 끔뻑끔뻑 하지 않습니까? 커서가 여기다가 3, 그 다음에 파이는 파이가 어디가 있냐면요, 맨 밑에 여기 있네요. 곱하기 10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거 파이를 곱하기 10이 아니라 위에 파이를 누르고자 할 때는 Shift를 먼저 누르고 시작해야 되겠죠. Shift 누르고 이거 누르면 파이가 찍혔습니다. 파이가 찍혔죠. 자, 그리고 이제 분자는 됐고 분모로 내리려면 분모로 내리기 위해서 방향키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5. 자, 다 됐죠? 다 되면 는 하게 되면 5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올바로 계산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원하는 답이 아니다. 소수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이죠. 소수로 볼 때는 뭐 누르시라고 했죠? 그죠? 예. SD 이걸 누르시면 5분의 3파이는 그 원래 원본 소스 그대로 보는 것이고요. 자, 근데 소수로 보면 1.8849 이렇게 나오네요. 예. 자, 다시 원본으로 보려면 SD. 자, SD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분수하고 소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계산기를 쓰시다 보면 이상한 설정 등이 막 눌러져 가지고요. 이렇게 뭐 모드나 셋업 이런 걸 막 누르다 보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작용을 해 가지고 이상한 뭐 계산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도를 도로스가 아니라 뭐 라디안으로 각도가 막 나온다라 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이상한 값이 막 나오거나 이상한 문자가 막 튀어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계산기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렇게 방금 막 개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상태로 돌려놓은 초기화 방법.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시더라도 시험장에서도 감독관이 맨 처음에 초기화를 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산기의 경우는 초기화 시키는 방법이 등 뒤에를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계산기는 그런 방법 아닙니다. 여기도 아니거든요. 등 뒤를 누르는 방법이 아니고 여기는 이 버튼에 의해서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 위에 있는 CLR 클리어입니다. 구 위에 놓여 있는 클리어가 이제 바로 그것인데요. 자, 클리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고 9를 눌러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Shift를 먼저 누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9를 누르면 클리어가 먹어서 클리어 1, 2, 3 뭐 셋업 뭐 설정을 지울 건지 메모리 지울 건지 모두 지울 건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3번을 지워버린다면 모두 다 지워서 초기화 시키려면 3월 지우셔야 되는데요. 3월 누르시면 3월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는을 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는을 2번 눌러주시면 초기화 끝.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ift 클리어 3 는 자, 이렇게 하시면 는을 2번, 3번 눌렀네요. 3번 누르니까 나타나요. 는 하면 되네요. 한 번 더요. Shift 9 3에 는 네. 자, 그렇게 초기화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자면 가로 사용하기는 얘가 있죠. 우리가 수식 쓰는 거 그대로예요. 그 수식 쓰는 거 예를 들면 뭐 6 곱하기 3 더하기 5다. 5는 얼마일까?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괄호를 곱하기를 써도 되고 곱하기를 안 쓰면 곱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걸 한번 그대로 해볼까요? 6 괄호 열고 괄호가 여기 있습니다. 구자 위에 그 다음에 3 더하기 5 괄호 닫기. 참 그런데 이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괄호 닫기는 생략을 해도 계산격을 인식을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대로 하면 3 더하기 5니까 8, 8에다가 6을 곱하면 6, 8에 48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48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괄호 이용하시고 문자하고 괄호 사이에는, 즉 이 사이에는 이 곱하기는 넣어도 그만이고 생략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넣는다면 6 곱하기 괄호 3 더하기 5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문자하고 문자 곱하기 괄호일 때는, 문자가 앞에 나오고 문자 곱하기 괄호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 방법을 봐보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지우고요. 지우고 3의 제곱 한번 해볼까요? 3의 제곱. 제곱은 거듭제곱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제곱은 아예 버튼 하나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향 바로 밑에 X제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곱을 만드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으로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곱이 아닌 기타 등등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3제곱이나 4제곱, 5제곱, 뭐 여러 가지 제곱이 있을 때는 옆에 보면, 제곱 옆에 보면 X의 네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제곱입니다. 뭐 X의 4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5의 4제곱. 5의 4제곱은 없으니까 4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다가 4 쓰시면 돼요. 4 쓰시면 이렇게 5의 4제곱이 625네요. 5를 4번 곱했다는 이야기가 똑같겠죠. 이렇게 거듭제곱을 쓰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거듭제곱을 이렇게 꼭 4나 이렇게 자연수가 아닌 소수나 분수 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계 시간에는 가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5의 연습 문제. 5의 1.85승. 기계 시간에 잘 볼 수 있는 계산인데요. 자, 이건 1제곱보다는 크고 2제곱보다는 작은 뭔가 그런 수가 되는데 1.85승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듭제곱은 역시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네모 누르셔가지고요. X의 네모 누른 다음에 1.85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든 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제 이것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계속해서 곱하기 3을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계속해서 곱하기 3을 하는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5에, 자, 1.85를 하셨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이건 계속해서 거듭제곱으로 써지게 됩니다. 거듭제곱으로 써지게 되는데, 그리고 거듭제곱이 써지려니 그 기준선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우셔가지고, 여기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방향키를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커서가 제곱 라인이 아니라 기준 라인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3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5의 1.85승에다가 곱하기 3 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58.91636 어떻게 되네요. 는 58.9136 짝짝짝 이렇게 나가는.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 하시는 방법 아셨고, 참 거듭제곱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5에 3분의 2승 이런 이상한 게 또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분의 2승 이런 것은 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에 네모색을 한 다음에 3분의 2 자체가 분수지 않습니까? 여기다 분수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 분수 있죠. 분수 넣어가지고 위에가 2 커서 내려가지고 3 그러면 제대로 5의 3분의 2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2.924 이렇게 나오네요. 이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누가 더 빠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걸 변형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커서를 왼쪽으로 오면 조금 전에 했던 데 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으로 가셔가지고 딜리트 누르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또 지우면 다 지웠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x의 5성 하고요. 3분의 2를 분수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3분의 2는 2 나누기 3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2 나누기 3.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나누기 3. 2 나누기 3 하게 되면 결과가 똑같이 2.924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아무리 복잡한 그 거듭제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괄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 더하기 1.85 괄호 여기다가 뭐 3.2 제곱을 한다면 괄호 2 더하기 1.85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그대로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거듭제곱 눌러가지고 3.2 이렇게 하시고 는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74.726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거듭제곱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메모리 사용 방법 한번 알아두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기억해 뒀다가 계속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메모리인데요. 메모리 사용 방법은 메모리는 저쪽 오른쪽 위에 AC 위에 있는 M 플러스 M 마이너스 빨간색 M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메모리를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메모리 초기값은 원래 0입니다. 메모리 초기값은 0인데요. 메모리를 시켜나가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해나가면서 마지막 한 개의 값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먼저 5 곱하기 3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5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 15라는 값을 기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0에다가 15를 이렇게 더하는 그 메모리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면 바로 M 플러스를 누르시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M 플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M 플러스를 눌렀습니다. M 플러스 누르면 네 15가 지금 기억이 됐겠죠. 15가 기억이 됐고요. 어디 15가 제대로 기억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M 플러스를 불러옵니다. 방금 기억했던 것 또는 뭐 언제든지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되고 있는 것을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불러오는 방법은 그 빨간색 M입니다. 빨간색 M은요. Shift는 노란 문자를 사용할 때 이번에는 빨간색이니까 Shift 옆에 알파를 이용하셔야 돼요. 먼저 알파를 누른 다음에 M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는 빨간색 M이 작용하면서 M이 불러져 나오죠. M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곱하기 2를 한번 해보죠. M에는 지금 15가 저장이 되어 있고 곱하기 2를 했으니까 는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맞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30이 제대로 나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30을 메모리에다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메모리가 15가 있었던 데에다가 여기다 또 30을 또 이렇게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모리 최종값은 45가 되겠죠. 플러스 메모리를 M 플러스를 바로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는 메모리는 45입니다. 45. 자, 같은 방법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를 지우고 예를 들면 15 더하기 저장되는 메모리를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알파의 M. 그러면 15 더하기 메모리잖아요. 메모리가 45니까 는 했을 때 얼마가 나왔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60이 나와야 되겠네요. 60이 딱 나오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잘 쓰지 않지만 메모리를 깎아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이 60이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얻었던 이 60이라는 값을 메모리에서 최종 메모리 45에서 마이너스 60을 한번 시켜버릴까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값이, 15라고 하는 값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겠죠. 이게 음수가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M-니까 Shift 누르고 들어가야 되겠죠. Shift 누르고 M을 누르면, 이제, 마이너스 60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15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5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보죠. 블록이 알파의 메모리 곱하기 알파의 메모리 하고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마이너스 15에다가 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이네요. 한번 눌러보면 마이너스 30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 기능은요, 공학용 계산기뿐만이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쓰는 슈퍼용 계산기에 이 메모리 기능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기능 좀 이용을 알아두시고 이용을 하신다면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 더 알아둘 것은 4 곱하기 5는 20입니다. 20이 나왔는데요. 이제 A씨하고 없애버렸는데요. 조금 전에 직전 계산의 결과는 20 했지 않습니까? 직전 계산의 답이 20 했다는 이야기죠. 이 20을 불러다 계산에 쓰고 싶을 때, 직전 계산 답에다가 5를 더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0에다 5를 더해서 25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겠는데요. 이때는 는 옆에 있는 answer, 이 answer가 바로 마지막 답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답 한 개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answer를 눌러보면 ans라고 나오죠. 더하기 5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answer가 마지막 답이 20이었으니까 더하기 5를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5가 나와야 되겠죠. 는 하면 25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는 answer는 25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answer가 25입니다. answer 곱하기 3.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것 25를 기억했기 때문에 25에다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75네요. 는 75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제 마지막에 답만 A씨로 지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A씨로 지웠을 때도 answer만 눌러가지고 하게 되면 는만 해도 바로 나옵니다. 바로 answer가 얼마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참, 이 경우도 지금 조금 전에 계산들이 어떠한 계산이 됐든지 이 계산기는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때 위로 가기 버튼을 이렇게 쭉쭉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계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쭉 들어있잖아요. 언제까지고 다, 아까 여기가 처음에 놓은 모양이네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걸 이제, 이 기억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방법은, on입니다. on은 A씨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A씨는 그때, 지금 한 계산만, 지우고 새로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비해서 A씨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전의 계산들까지 싹 지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on에 의해서 메모리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배우신 메모리 기능은 on뿐만이 아니라 이 계산기를 끄더라도 꺼버린다 해도 다시 켠다면 메모리는 살아있죠. 메모리가 얼마 있었죠? 메모리 한번 불러다가 눌러보려면 마이너스 15로 살아있네요. 마이너스 15가 메모리였던가요? 마이너스 15가 메모리가 돼 있었. 그 이후에 메모리를 안 시켰나 보네요. 메모리를 마이너스 15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계 시간에는 거의 쓰지 않지만 소방 전기 시간에는 가끔 사용되는 게 있죠.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복소수가 원래는 3 플러스 5i 이런 식으로 복소수를 쓰는 것인데요. 전기에서는 i가 전류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영문자다 보니까 전기에서는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똑같은 3 플러스 5i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3 플러스 j5 이렇게 전기 책을 보면 복소수는 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그건 전기 사정이고 계산기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겠죠. 계산기 이 3 플러스 j5를 계산기에 찍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래 모습으로 바꿔서 찍어야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으로.
연습입니다. 12 플러스 J8 12 플러스 J8 곱하기 12 플러스 이건 그냥 곱하기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3 마이너스 J 제가 실수가 막 나오네요. J 6 이런 계산이 있다 하면 자 이것을 원래는 수학에서는 이제 12 플러스 8i 곱하기 3 마이너스 6i였겠죠. 자 이걸 이제 계산기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이 모드는 지금 실수 계산 모드거든요. 그래서 복소수 계산 모드를 바꿔주려면 자 여기 모드를 눌러주시고 온 옆에 있는 모드를 누르시고 복소수 모드를 컴플렉스 모드라고 말합니다. 바로 2번이 해당이 돼요. 숫자 2를 누르시면 복소수 모드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는 뜻에서 저 위에 가보면 컴플렉스가 써져 있습니다. 그럼 복소수 모드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복소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ENG, 팔자 위에 ENG 위에 오른쪽 상단에 I가 있는데요. 이 I는요, 복소수 모드에서는 뭐 Shift나 블랙 알파를 누르지 않고 바로 ENG를 누르게 되면 I가 찍히게 돼 있어요. I가 한번 해볼게요. 자, 괄호 하나 열고 12 플러스 8i로 찍어야 된다겠어요. 여기에 8i 여기는 6i로 찍어야 돼. 찍을 때는 그러면 8i를 ENG를 누를 때 i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괄호 닫고 또 괄호 하나 열고 그다음에 3 마이너스 6i. 자, ENG는 평상시는 ENG인데 복소수 모드에서만큼은 i가 찍힌다는 거. 허수단위 i가 찍힙니다. 이렇게 해서 는 하면 이거는 이제 이 계산의 결과가 84 마이너스 48 i가 되네요. 교류의 삼각형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소수 계산법이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소수 계산이 끝났으면 그냥 계속 복소수로 사용하셔도 이 계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하나, 이 ENG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문제죠. ENG 같은 경우는 ENG가 뭐냐면요, ENG는 소수점의 위치를 옮겨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ENG 모드를 쏘기 위해서 그러면 복소수 모드를 해제하고 다시 계산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드를 눌러가지고 1번을 누르시면 돼요. 1번 누르면 컴퓨터에 COMP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복소수 모드를 해제. 정상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플 때는 초기화를 시키셔야 돼요. 초기화로 그냥 Shift, 클리어, 3, 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ENG 사용법 소수점을 이동시키는 예를 들면 우리는 0.000 뭐 0.000 뭐 015 뭐 이런 숫자가 있다면 계산기에서는 이런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소수점을 여기다 옮겨놓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 곱하기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놓고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쓰는 버튼이 ENG 버튼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걸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1.5 곱하기 10의 그듭적으로 이걸 이거 해야겠죠. 해가지고 마이너스 6, 참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 놓칠 뻔했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 할 때는 이 마이너스 6승은 마이너스를 이걸 써도 됩니다만은 마이너스 부호로 쓸 때는 이 마이너스를 쓰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리콜 위에 있는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분수 밑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산기는 다행히 이걸 쓰셔도
틀리질 않네요. 근데 일부 공학용 계산기 중에서는 이렇게 뭐 오류가 나와버린 경우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샤프 같은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시오의 경우는 뭐 그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 습관적으로 부호는 이걸로 쓰는 것이 예,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분수로 나와버리네요. 분수로 나오게 되면 엄청난 숫자분의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수로 하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은 그대로 나왔네요. 그럼 요거를 이제 소수점을 이게 10의 마이너스 6 이런 거 쓰지 말고 제대로 된 뭐 0.0005 뭐라도 소수점에 의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05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소수점 위치를 옮겨주면 되는 건데요. 소수점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Shift 누르고 나서 화살표지 않습니까? Shift 화살표. 한 번에서는 제자리로만 들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할 때마다 세 자리씩 옮기거든요. 보면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으로 갔습니다. 또 마이너스 또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옮기는 거죠. 옮기면 이렇게 되면 0.000은 똑같이 나왔고요. 곱하기 10의 0제곱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10의 0제곱은 의미가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10의 0제곱이라는 게 원래 1이거든요. 곱하기 1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소수로 보기가 된 거예요. 요걸 이제 다시 저를 돌려놓으려면 이제 화살표를 왼쪽으로 옮기는 거고 반대 기능을 갖는 게 또 ENG거든요. ENG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내서 ENG를 누르면 화살표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아까하고 역동작, 반대 동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SD 원본으로 돌리기를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소수 아닌 원본으로 누르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스로 바로 보는 그런 게 되겠죠. 지금까지 계산기 사용 방법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누트. 좀 이것도 편리한 기능이 누트 기능인데요. 다른 계산기의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누트가 지붕이 짧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6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누트 뒤에 괄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누트의 경우는 이 경우는 누트가 지붕이 쭉 길게 나옵니다. 지붕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괄호를 쓰지 않아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루트 3 더하기 6 식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루트 지붕이 이제 계속 길어져 뭐 더하기 8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얼굴 는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17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소수로 보고 싶을 때는 SD 누르시면 소수로 다시 루트 17. 원래 그 분수가 됐든 파이가 됐든 루트가 됐든 원래의 모습으로 보는 게 소스. 그다음에 소수로 바꿔놓으려면 데시멀 이렇게 소수와 데시멀 보기를 자꾸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원하신다면 이제 아까 메모리 기능 이외에 여기도 보면 A, B, C, D, E, F 이런 게 있거든요. 메모리 말고도 이런 문자에다가 더 집어넣어 놓고 나서 A에 저장된 값, B에 저장된 각각 다른 값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달리 불러다가 쓰는 이 리콜 기능도 또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소방 공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 보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이 제가 이제 책상 앞에서 카메라를 바짝 들이대 놓고 제 이제 못생긴 손만 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설명이 이제 못하고 긴장이 바짝 되는데요. 좋은 설명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산기 사용법 잘 모르시겠으면 언제라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산기 사용방법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